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하는 채널이 있지만 지인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행동들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비롯해서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일가 친척분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 친구들, 처음에는 구독자가 없다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야 저 유튜브 합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이러고 영업을 했어요. 솔직히 막 처음에는 진짜 막 처음 영상 딱 올리고 아무도 안 보니까요. 조회수 기껏해야 하나, 두 개, 그렇다고 뭐 구독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주변에 막 뿌렸죠. 저를 전혀 모르는 단톡방에도 뿌렸습니다. 카카오 단톡방, 괜히 뭐 부동산, 주식, 정보방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뿌렸어요. 누구라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서. 근데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 뭐 그냥 나와서 몇 마디 떠들고 하는데도 조회수 잘 나오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유튜브도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 그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잘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래서 유튜브를 좀 알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돈도 많이 썼죠. 유튜브 학원이라는 데도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런데도 뭐 그다지 지금 상태에선 나아진 건 없긴 합니다. 근데 뭐 조회수, 구독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뭐 돈을 벌겠다 이런 욕심이 솔직히 없진 않은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수익을 내려면 광고를 붙여야 되는데, 리센스를 얻기 위해서는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 이상 시청 기록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운영 중인 채널은 지금 거의 5개월 정도 운영했지만 구독자는 81명에 시청 시간은 한 350시간 정도, 한 10%도 달성 못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물론 돈을 벌고 싶다는 목표도 있었긴 하지만 뜬구름 잡는 목표이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보여주고 싶은 것들,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했으면 좋겠어서 오늘 그냥 무작정 이렇게 운전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이렇게 촬영을 해서 브이로그처럼 운영을 해도 되고요. 요즘은 뭐 AI 시대잖아요. 사실 제가 대본만 써서 주면 AI가 저보다 목소리도 훨씬 좋고요, 딕션도 좋고요, 잡음도 안 들어가고 깔끔하게 읽어줍니다, 일반인처럼. 네, 그런 것도, 그런 채널도 사실 뭐 대여섯 개 만들어 봤어요. 지금도 운영 중이고 새로 또 오늘 시작할 거긴 한데 잘 되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근데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채널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첫 영상이 될 거고요. 지금 운전하는데 뭐하고 가냐면요, 제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변에 보이시는 데가 어딘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주변 배경이 전혀 잘 안 보여서 모르시겠네요. 여기는 진짜 이쪽은 황무지이긴 합니다. 저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고층 빌딩들과 멋진 아파트들이 가득한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인천에 위치한 송도 국제도시. 아마 해외 나가시는 분들 비행기 타시기 전에 통과하는 인천대교 넘어가는 곳이라 많이 아실 겁니다. 요즘엔 또 집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죠. 한때는 또 너무 폭등해서 또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고요. 저는 인천 출신이라서 이 송도 국제도시에 대한 로망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송도 국제도시가 처음 생기고 포스코 타워 올라가고 주변에 뭐 센트럴파크 1차, 2차, 지금 3차까지 생겼지만, 그런 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 들어서고 센트럴파크에 회도지공원에 미추홀공원에 말도 못하게 멋지고 좋은 시설들이 가득합니다. 주거 환경으로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이만한 환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학군도 물론 좋죠. 체드위 국제학교부터 해가지고 유명 연예인들, 재벌집, 자제분들 다 거기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송도 국제도시에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 물론 1, 2, 3, 4 공부 메인 입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40평대 아파트를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뭐 결과만 얘기했지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오겠다고 다짐했던 때가 결혼하면서부터니까, 결혼한 지 지금 올해가 9년차가 되고요.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준비해서 드디어 송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굉장히 뿌듯해요. 뭐 유튜브 인기 있는 영상들, 부동산 관련된 영상 보면은 뭐 송도 반토막에다가 뭐 세토막 나야 정상이다 난리도 아니에요. 저도 즐겨봅니다, 그런 방송. 사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여름 때까지만 해도 폭등론자였어요.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무조건 부동산 사두기만 하면 이거 언젠가 오른다, 무조건 우상향이다,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 탄탄하다, 우량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조금 변하긴 했죠. 왜냐하면은 말도 못할 폭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폭락,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한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상승장이었어요. 저는 상승장밖에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두렵더라고요. 제가 투자를 꽤 그래도 직장인 치고는 많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 주변의 다른 동료나 다른 친구나 지인분들보다는 그래도 관심이 이쪽에 있어서 좀 많이 투자를 해봤는데 실패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긴 합니다. 물론 지금 집을 산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더 떨어질 텐데 지금 왜 샀냐.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뭐 더 떨어질 수야 있겠죠. 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 집인데 우리 식구들, 내 아이들 좋고 쾌적한 곳에서 살면 좋잖아요. 실거주니까. 뭐 저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질렀습니다. 이걸 사기 위해서 정말 아깝지만 2개의 부동산을 또 팔았고요. 물론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고점 대비하면 뭐 형편없는 금액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익은 냈어요. 손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과 또 요즘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굉장히 아주 좋은 대출이 나왔잖아요. DSR도 안 보고 시세 9억 미만의 집을 5억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회 살려야죠. 네, 그 시세 안에 들어오는 집을 잡았습니다. 40평대로요. 물론 송도에 지금 9평은 말도 못해요. 막 진짜 반토막 난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제 앞쪽에 보이는 아파트 비롯해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한때 뭐 14억, 15억 근방까지 터치했던 아파트들, 최고 중심에 있는 인천대의 그 근처 아파트들도 뭐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동산 시세를 항상 살펴보거든요. 보다 보니까 이 중대형들은 안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이게 안 떨어지는 게 거래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거래도 없죠. 거래도 없긴 한데 그래도 중대형은 견고합니다. 뭐 저렴한 거 기다리다가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사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되게 급했어요. 지금은 일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오긴 했는데 이거를 사기까지가 너무 마음 졸이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폭등장이었으면 저는 절대 매수를 못했겠죠. 왜냐하면 돈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최대한 그냥 낮춰서 빨리빨리 다 팔아버렸어요. 물론 지금 파는 것들도 계속 또 더 높은 가격에 팔리고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팔아야 속편히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팔고 보자. 뭐 폭등장에서는 내 거를 좀 나중에 일단 매수하고 팔아도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내게 안 팔리면 완전 망하기 때문에 먼저 팔고 나서 움직였죠. 팔고 나니까 엄청나게 뭐 공허함, 허전함 이런 게 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부자가 되려면 이거를 계속 모아가야 되는데 한 채, 2채, 3채 제가 그냥 아파트 세 채를 기본적으로 세팅해놨는데 세 채부터는 사실 세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팔 때도 양도세 무조건 내야 되고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런 거 절대 못 받고요. 세 채부터는 계속 이제 내가 부동산 투자하겠다 해서 점점 모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세 채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이거를 내 인생은 이제 계속 매수다, 부동산 계속 모아간다. 모으다 보면 이게 자산이 어느 순간 폭등하면 2배 먹을 거 4배, 5배 가진 개수만큼 배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게 맞나? 과연 이게 맞나? 이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진짜 폭삭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 물론 이런 두려움쯤은 극복을 해야겠지만 그릇이 뭐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속 지금 전세가 무척 싸잖아요. 여기 송도에 뭐 신축 아파트 전세가 2억밖에 안 해요. 9평이 말도 안 되죠. 2억이면 사실 뭐 어디 빌라 3룸 뭐 신축 빌라 수준 아닌가요? 전세 가격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세가 전세 살아도 돼요. 사실 전세 살아도 되는데 또 이 전세를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거 뭐 못 하나 박으려고 해도 내 맘대로 못하고 벽걸이 TV도 안 되고 이 집을 너무너무 꾸미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
그리고 2년이든 요즘 뭐 갱신권 쓰면 4년까지는 살 수 있겠지만 그것도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 전세를 살면 전학을 보낼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사를 하게 되면 뭐 같은 아파트에 전세를 또 구하면 되지만 전세가가 또 안 오르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아내하고 상의한 결과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오빠 어디 정착하자 이제. 물론 새 아파트 전세에 싼 가격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뭐 그렇게 해서 돈은 벌겠지만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right now 현재 우리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큐큐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맞는 얘기예요. 저는 초, 중, 고, 대학교를 전부 집에서 걸어서 다닐 정도의 거리에 있는 집에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물론 전학도 안 갔죠. 전학 가본 적도 없고. 근데 돌이켜서 학창시절 생각해보면은 이 전학 온 친구들한테 뭐 잘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못된 놈들은 또 전학 온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또 전학을 가서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학교 폭력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또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요즘 또 더 글로리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과거 학창시절 안 좋았던 기억들, 그런 것들이 또 트라우마가 재생되면서 그런 생각들도 들고, 지금 뭐 솔직히 부동산 전문가들이요, 저도 믿고 맹신하고 심지어 저는 유료 상담도 엄청 많이 했어요. 싼 게 20만 원이고요 기본 30만 원 이상 줘야 됩니다. 1시간 정도 상담해주는데요. 뭐 30분에 20만 원 받는 분도 있고요. 뭐 네로라 하는 채널들을 다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뭐 비싼 거는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상담들도 그냥 내돈내산으로 받아봤어요. 작년 12월까지 12월 한 8일인가 그때까지도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상담을 받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뭐 처음에 첫 상담을 받았을 때는 뭐 그때는 부동산 폭등장이어서 뭐 아무거나 추천해줘도 다 오를 때라서 역시 전문가는 달라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2번의 상담을 더 받으면서 하락기로 완전 접어들었잖아요. 느낀 거는 내가 헛돈 썼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이런 말 들으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간과 돈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한 20만원 냈다고 하면 20만원을 다 버린 건 아니에요. 한 2만원어치의 가치 있는 얘기는. 그분들이 했던 말들이 다 현실로 된 건 아니에요. 폭등장에서는 누구나 이거 사면 오릅니다, 이거 사세요, 아무거나 찍어줘도, 제가 찍어준 것도 많이 올랐어요. 저 그때 지인들한테도 추천 많이 해줬어요. 추천해주고 올랐다고 저한테 뭐 소고기 사준다고 뭐 연락 오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미친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해주는 거 아니다, 내 돈도 아니고 저 사람의 남의 귀한 돈, 피땀 흘린 그 귀한 돈을 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날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실제 사례가 있고요. 저 물론 가족부터, 가장 친한 사람들부터 이렇게 추천해줄 거 아니에요. 제 어설프고 얄팍한 지식으로 막 가족들부터 막 사라고 어머니 아버지 손 붙잡고 가서 도장 찍고 그랬죠. 자, 지금 그 집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역전세는 기본이고요, 전세가를 아무리 낮춰도 안 나가고요, 월세도 안 나가고요, 매매도 안 나가고요. 거기에 돈을 당장 지금 뭐 한 2,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줄 시기가. 부모님 돈이 있을 리 만무하고요. 돈도 없는데 제가 200만원짜리 그냥 이거 사놓으면 2년 후에 어머니 아버지 빚 다 갚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왜 그랬지. 물론 작년 초까지는 한 1억 뭐 2, 3천 올랐어요. 신고가 기준으로 해서 올랐을 때 팔았어야지 바보가. 근데 2년이 넘지 않은 부동산은 팔면 이거 엄청나게 세금을 때려 맞거든요. 1년만 넘어도 66%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1억이 올라도 6,600만원 세금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떼면 내가 시세차 1억 받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떼서 3천만원 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야, 그래도 3천만원 버는 거잖아. 그거는 진짜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네. 내가 받을 돈이 1억인데 내 통장에 3천만원 밖에 안 들어오면 그거는 팔지 말란 소리거든요.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못 팔았죠 사실.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2, 3천이라도 벌고 털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당연히 더 오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당연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당연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뭐 최소 8, 9천만 원을 거기에
꼬라 박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은 집이지만 구도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예요. 좀 생각해보면 입지도 안 좋은데 그냥 샀어요. 싸니까 샀어요. 싸니까. 전세가 가지고 산 거니까요. 저희 세입자한테 감사했어야죠. 세입자는 당연히 나가죠. 지금 뭐 2억만 주면은 새 아파트 다 어디든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을 샀고요. 부모님의 집은 지금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안 나가고 월세도 안 나가고 세입자 돈은 줘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든 뭐 해결해야죠.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다 큰 아들이 뭐 그거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부모님도 보고 친구들 친척들 보는 설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네? 아이들 웃고 좋아하는 예쁜 모습만 올려야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뭐 관심도 없는데 내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뭐 불특정 다수가 보는 유튜브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처음 떠들어보는데 운전하면서 그냥 떠드니까 이거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네요. 카메라를 안 보고 그냥 운전하면서 하니까 네, 안전하게 운전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뭐 부동산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구독을 해도 좋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고 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이걸로 뭐 수익 창출은 어차피 안 될 테니까요. 그냥 제 개인 일상 브이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이건 수익과 상관없이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